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의 야너주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너주가 주목한 오늘의 뉴스 5가지는 첫 번째 IMF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두 번째 반도체 장비주의 급등, 세 번째 기관 투자자 뻥튀기 공모주 청약, 네 번째 이창용 하는 총재의 인사청문회 발언,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5가지 뉴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1월 전망치 3.0%에서 2.5%로 0.5% 낮췄습니다. IMF는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GDP를 2.5%로 내려서 예상한 반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 3.1% 전망치에서 4월엔 4%로 무려 0.9%나 올렸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요.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요. 3개월 전보다 무려 0.8포인트 낮춘 3.6%로 전망했는데요. 자, 이렇게 3개월 만에 전망치를 0.8%로 낮춘 주요한 이유로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도시 봉쇄 정치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을 꼽았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앞서 18일에는 세계은행 역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낮췄는데요. 자, 이렇게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요.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가 한국 경제는 현재 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은 오르는 반면에 성장률은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주요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여력이 줄어들고 오히려 긴축을 더 급하게 해야 하는 긴축 시기가 빨라지는 상황이 오면서요.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블러드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를 한 번에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 방안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오르는 데다가 물가와 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은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원재료 부담이 커지면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은 여전한데 자동차 강판 가격은 계속 올라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조선 업체들 역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9%와 3.2% 올랐지만요.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요. 원익 IPS가 10.7%, 고영이 8% 등 장비주의 급격한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증권가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는 기사입니다. 19일 KRX 반도체 지수는 3.5% 상승했는데요. 이 지수 상승률이 하루에 3%를 넘긴 건 지난 3월 18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투자 규모를 최대 35조 원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비주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 오르면서 미국발 훈풍도 이러한 반도체 장비주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모주 수요 예측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은요, 수요 예측에 참여할 때 청약 한도도 없고 청약 증거금도 내지 않아서요, 뻥튀기 공모주 청약에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올해 초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를 청약할 때요, 순자산 1억 원인 펀드가 수요 예측에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 전체, 즉 9조 원가량을 신청하기도 했죠.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오버 베팅 현상은요, 오버 베팅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기관 경쟁률이 높아지고 공모 가격이 높아져서 개인 투자자들 청약에도 피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서는데요.
금융당국은 기관별 자기자본 그리고 펀드 운용 규모 등 자금 여력을 감안해서 공모주 신청 한도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 청약 증거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수요 예측에 참여한다는 거 참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라도 제도 개편에 나섰다니 다행이네요.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제인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요,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 2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인플레와 싸워야 할 거라고 발언하면서요, 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창용 후보자는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살펴야 한다고 밝히면서요, 한국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도 밝혔는데요. 다만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밝히면서 미국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 스텝을 이어간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의 2배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더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만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요, 이렇게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하더라도 자본 유출이 급격하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네요. 반면에 미국의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28년 만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번에 75bp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빠르게 치솟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8%를 뛰어넘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빅스텝인 한 번에 0.5% 인상을 뛰어넘어 자이언트 스텝인 0.75%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런 발언을 한 인물은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자,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는요, 대표적인 미국의 매파 의원으로 분류되는데요. 다만 페드의 모든 의원들이 이렇게 제임스 블러드 의원처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페드는 지난달에 3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요,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9% 정도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반면에 블러드 총재는 올 연말에 3.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제 막 금리 인상을 시작한 미국의 페드가 벌써부터 연말 기준금리 3.5% 전망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페드의 입장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주요 뉴스 5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정말 기사를 읽다 보면 물가 상승, 고물가라는 단어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 전망된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고물가가 지속될 때 어떠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어떠한 기업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업을 잘 영위해 나가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겠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야너주는 내일도 주요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